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68세 노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평생을 독일 광산 깊은 땅속에서 서울 건설 현장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세 자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대체 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이서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세, 이미 은퇴한 지 오래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25 청년 서구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머나먼 독일 땅으로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지하 800m 깊이의 탄광,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서구는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가족을 위해서. 귀국 후에도 그의 삶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곳곳의 건설 현장, 여름엔 40도 폭염 속에서, 겨울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서구는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우리 제주도 가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로, 장례비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서구에게 남은 건 서울 외곽의 낡은 20평 아파트와 평생 모은 퇴직금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서구의 계획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창문을 고치고 제주도 올레길을 혼자라도 걸어보고 남은 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준호는 대기업 부장, 둘째 서연은 두 아이의 엄마, 막내 민규는 스타트업 대표. 애들이 이렇게 잘 컸으니 이제 내 차례지. 서구는 은행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그게 이번에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5천만 원만 잠깐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이면 바로 갚을게요. 5천만 원. 서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은 독일 탄광에서 3년을 흘린 땀의 대가였습니다. 준호야, 그 돈이 어디 작은 돈이니? 아버지, 정말 급해요. 이거 안 하면 제가 큰일 나요. 꼭 갚을게요. 아버지 믿으시잖아요. 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보내주마. 전화를 끊고 서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호는 책임감 있는 애야. 다음 달이면 돌려받겠지. 다음 날 서구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5천만 원. 숫자가 이체되는 걸 보며 서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럴 때 도와줘야 부모지. 힘들 때 누구한테 말하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서구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그 돈 말이다. 아,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정말 바빠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호야, 아버지도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 꼭 갚는다고 했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은 서구는 한참을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가?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이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창밖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돈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둘째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 서연아. 오랜만이다. 아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서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교육 때문에요. 대치동 학원가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서구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아빠도 이제 돈이 별로 없단다. 오빠한테 빌려주고. 오빠요? 오빠한테는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주시면서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손주들이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설날에도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애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다. 조금 기다려라. 결국 서구는 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천만 원. 이번엔 손이 더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서구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구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막내 민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좀 급해서요. 무슨 일이니? 스타트업 자금이 막혀서 2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시면 이번에 투자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민규야,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제발요. 이거 아니면 저 정말 망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서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천만 원. 그렇게 서구의 통장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밤, 서구는 혼자 낡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아내의 빈자리, 그리고 자녀들의 침묵. 나는 이 아이들한테 뭐였을까? 서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연도 돈을 받은 후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내가 현금 인출기였나? 그 생각이 들자 서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서구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창문 수리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서구는 처음으로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운명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새벽, 서구는 심한 호흡곤란으로 눈을 떴습니다. 숨이, 온몸이 뜨겁고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연락처 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세 자녀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먼저 준호.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 따르릉. 따르릉.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민규. 따르릉. 따르릉.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안 오시면 입원 수속이 어려운데요. 간호사의 난처한 표정. 서구는 다시 한번 세 자녀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퇴근 후에 연락드릴게요. 서연은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에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결국 서구는 보호자 없는 환자로 홀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얀 병실, 차가운 천장,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고독을 깨뜨렸습니다. 서구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아빠, 아빠 작은 손을 흔들며 자신을 향해 뛰어오던 모습, 서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빠 나 오늘부터 학생이야. 자랑스럽게 웃던 얼굴, 민규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아빠 나 혼자 탈 수 있어. 신나하던 목소리, 그때 그들에게 서구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위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을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이들 옷은 새 것으로 사줬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 밥상은 풍족하게 차렸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신은 이렇게 혼자인 걸까요? 며칠간의 치료 후 퇴원하는 날, 서구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규에게서 문자 한 통. 아버지, 출장이 길어져서 못 갔어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묻는군요. 서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서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구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김민수 변호사. 서구는 그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 원장 작성 상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사무실. 서구는 낡은 코트를 입고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유 원장 작성을 원하신다고요? 네.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서구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네. 서울 외곽 아파트와 남은 예금 전부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녀분들께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서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산의 70%는 독일 광부기념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창업기금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 다 했습니다. 서구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더군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존엄을 지키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호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문을 발로 찰듯이 두드렸습니다. 서구가 문을 열자 준호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일이니? 유 원장요.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요?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문제 있니? 문제 있냐고요? 저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권리. 그 단어에 서구는 씁쓸했습니다. 권리. 내가 아버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뭐라고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5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니? 그건 준호야. 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내 현금 인출기가 아니란다. 바로 그때 서연과 민규도 도착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조금 바빴던 것뿐인데. 조금? 서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내 병원비가 필요할 때 일주일에 3번씩 병문안 갔다. 너는 내가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지.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늦었다. 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 나도 너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세 자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더욱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로 남고 싶지 않다. 서구의 말은 조용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어.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날 이후 자녀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구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서구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 그것이 바로 이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집. 서구는 아침마다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작은 씨앗들이 하나둘 싹을 틀었습니다. 야, 잘 크네. 서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바둑을 뒀습니다. 이서구 씨, 오늘 제가 이겼네요. 하, 그래요. 한 수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서구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서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서구 어르신께 저는 어르신의 기금 덕분에 작은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도움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어르신 이야기를 꼭 들려주겠습니다. 청년 사업가 박준영 올림. 서구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충분해. 자신이 평생 일한 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준호. 서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패딩 점퍼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세요. 준호. 일주일 후 서연에게서도 소포가 왔습니다. 손뜨개 목도리와 감사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민규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가 뵈러 가도 될까요? 서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너라.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주말, 민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민규는 문턱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서구는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알고 있다.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서구는 민규를 바라봤습니다. 민규야. 네, 아버지.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란다. 네.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필요하실 때 곁에 있을게요. 약속할 수 있니? 네, 아버지. 서구는 민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아버지는 이제 너희 현금 인출기가 아니란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날 이후 자녀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연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렸어요. 아이들의 그림을 받으며 서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규는 일요일마다 텃밭 가꾸는 걸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이 상추 정말 잘 컸네요. 그치? 아버지가 정성껏 키웠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텃밭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구는 평상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서구는 재단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서구 어르신의 기부 덕분에 지난해 15명의 청년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르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세 자녀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너희가 여기 있니? 저희도 오고 싶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민규가 덧붙였습니다. 서구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서구는 처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까?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다.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로 산다. 저희도 가끔 도우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 환영이다. 식사를 마치고 서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탁자 위엔 자녀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 편지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더 감사하게 되는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서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 걱정하지 마. 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있어.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서구 씨, 68세의 마지막 선택을 내렸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독일 탄광 깊은 곳에서, 서울 건설 현장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지만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기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오히려 진짜 사랑을 불러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받는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진심이 통했습니다. 지금도 서구 씨는 작은 집 텃밭을 가꾸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구 씨가 기부한 돈은 지금도 어려운 청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는 아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가족에게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돈이 아닌 진짜 관심과 사랑으로요. 지금까지 68세 광부 아버지 마지막 선택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